자, 야, 우리 사람이 많다 보니까 히터를 안 틀어도 될 정도겠네. 자, 지난번에 우리 유형식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뭐 빠진 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련히 틀림없이 뭐 보나마나 영상은 안 봤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매번 진도 나갈 때 전 시간에 했던 거 좀 빠르게 정리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우리 7, 8, 9는 너 영상 좀 봐. 알았지? 18, 18, 90까지는. 알았죠? 그리고 잘 안 되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또 우리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수 x를 n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x를 우리는 a의 뭐라고 부르자?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야기 했었고요. 요 a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n개가 나오는 게 기본인데, 그 중에 실수인 x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뭐부터 항상 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쵸? n이 홀수냐 짝수냐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이 만약에 홀수인 경우에는 이때 만족하는 실수 x는 누구밖에 없고 n제곱근 a밖에 없고, 얘가 양수냐 음수냐는 누구에서 결정이 된다? 근호 안에 있는 a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요 놈이 짝수인 경우에는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짝수인 경우에는 요번에는 a가 양수일 때는 몇 개가 만들어져? 2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고요. a가 0일 때는 몇 개? 1개, 0이란 1개 만들어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조심하세요. 실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의 개수였어. 그죠? 요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우리 근해 공식이란다.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였어. 종빈아, 너 앞번에서 수업 어디까지 했니? 로그 정리까지 했어. 로그 정리까지. 많이 했네? 그래요. 훌륭하네. 어느 선생님 수업 했었지? 진술쌤? 진술쌤 진도 겁나 빠르네? 거봐요.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니까. 거의 다 디스크를 얼마나 많이 했어? 보니까 깨끗한데? 자, 아무튼요.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수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이야기 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법칙을 사용할 때는 밑이 0보다 항상 크고 1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고? 1이고, 지수의 음수가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자? 역수꼴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n제곱근 a는 어떻게 표현하자? 분수지수로 a의 n분의 1로 표현하자라고 했었어. 그러고 나면 기본적인 지수법칙들을 우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밑이 같은 것끼리 곱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눗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하고? 빼고. 괄호 안과 괄호 밖에 지수가 있을 때에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이것들만 우리는 요 내용과 요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었고, 복잡한 제곱근이나 지수계산도 어차피 요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를 응용하는, 아마 오늘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요거를 응용하는 한 가지 형태가 있다면 이런 경우였었습니다. x의 n제곱이 만약에 a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놈을 x를 a를 이용해 나타내주고 싶어요. 즉 지수 n을 변의 반대쪽으로 넘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지수의 역수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몇 가지 했었던 거야. 기억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린 유형 10까지 문제를 풀었었고, 오늘은 11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다 떠오르죠? 유형 11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부터 문제 풀이하고 오늘은 지수만 마무리할게요. 유형이 16까지밖에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아. 자, 116번 봅니다. A가 2일 때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a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요거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물론 당연히 지수에 대한 계산과 더불어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게 아니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야? 전개부터 해줘야겠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뭐 여기서 잔머리 쓰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접근할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죠? 요거 세제곱 전개 그대로 해줍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감기 걸렸어? 마스크는 끼고 있어.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아련님 감기 다 났냐? 어? 내가 보기엔 감기라기보단 독감이라기보단 마음의 독감,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전개합니다. 요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더하기 요놈 세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맞아요? 더하기 3배의 세제곱 공식 전개하고 있는 거야. 3배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a의 몇 제곱일 거고 3분의 1제곱일 거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야. 머리 안 쓰고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자, 앞에 거 전개했습니다. 더하기. 자, 뒤에 것도 전개할게요. a 제곱.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배의 a의 3분의 2개 더하면 3분의 1제곱에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더라. 아이고 힘들다. 자, 지워지는 것부터 볼까요? 요놈 지워지네요. 그 다음 플러스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a의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요놈도 지워질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남는 것들 뭐 있나 볼까요? a제곱 a제곱 2a제곱에 요놈 요거 두 개 곱하면 a 3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얼마 되겠어? 이 정도 이제 빨리 나와야죠. 1? 이유는? 지수가 0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지수 0이잖아요. 그럼 1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3. 요 놈도 플러스 3. 그럼 플러스 얼마? 6. 결국 이렇게 될 거다. A가 2라고 얘기했으니까요. 2는 4. 4, 2, 8 더하기 6이면 14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거야. 그냥 별거 없어요.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레벨 3 문제가 있다면 계산이 복잡한 걸 거야. 그래서 없죠. 다행이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지수 법칙 그리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계산들입니다. 124번으로 갈게요. 오늘은 쭉쭉쭉 해서 끝내버리자. 그리고 다 지수가 다 끝나면 그동안 했었던 거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할게요. 로그 약간 소개 정도만 하고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 이 자체가 3이랍니다. 그랬을 때 a 4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의 값은 그냥 의미 자체가 이미 보이죠? 4제곱은 뭐야? 요 놈을 4제곱 한 거고 a의 마이너스 4제곱은 요 놈을 4제곱 한 걸 거다라는 얘기일 거라고. 그런데 이 자체를 한꺼번에 4제곱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자, 요 놈을 제곱의 제곱으로 따지면 요 놈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a 제곱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 그럼 요 놈은 다시 얘기하면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제곱의 제곱 빼기 2배의 얘. 맞아? 곱셈공식 변형 이거 갖고 뭐예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두 놈이 서로 무슨 관계니까? 무슨 관계겠어? 두 개가 역수관계잖아. 곱하면 얼마 돼요?
1. 그럼 빼기 2까지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니까 얘를 한 번 더 해줘야겠네요.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다시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물론 여긴 플러스 1제곱 얘기하는 겁니다. 제곱 또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곱셈 공식입니다.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3만 넣어주면 이제 끝나겠죠. 3의 제곱 9 빼기 2, 7, 7, 7에 49 빼기 47.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거야. 자, 비슷한 문제들, 역수, 곱셈공식 이용하는 문제들 쭉 있고요. 135번이 레벨 3가 있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그냥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우리는 유형 13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실제로 유형 13번 같은 문제, 유형 13에 나오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도 잘 출제되는 거니까 우리 136번에는 별표를 하나 해 놓읍시다. 요 유형 전체가 다 좀 시험에서 잘 다뤄지는 형태예요. 136번. 자, 실수 x에 대하여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요 놈이 얼마래요? 2분의 1이랍니다. 이때 4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이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구하라는 놈이 요 놈이야. 근데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분모, 분자 무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부 밑이 얼마인 놈들, 2인 놈에 관한 얘기일 거고, 요 놈 우리가 구하라는 건 밑이 4인 놈에 관한 얘기니까 보나마나 얘 뭐 해줘라, 소인수분한 형태로 해서 밑을 2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얘기겠지. 그 정도는 우리 이제 여러 번 문제 풀어봤으니까 느껴질 거야. 그럼 4의 x제곱은 뭐가 된다는 얘기고 2의 2x제곱이 된다는 뜻일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된다는 뜻일 거야. 됐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 값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얘를 이용해서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런데 물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x제곱들이고 여기는 지수가 2x들이야. 지수가 몇 배? 2배씩이지. 지수가 2배라는 건 뭐야? 한 번 더 곱하라는 얘기잖아. 누구를 한 번 더 곱하라는 얘기겠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자, 요 놈의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2의 x제곱을 각각 곱해 보겠습니다. 자, 요 유형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2의 x제곱을 각각 곱할 거야. 자, 그랬더니 2x제곱을 각각 곱했더니 얘 뭐가 돼요? 2의 뭐 됩니까? 2x제곱 되는 거죠? 2의 x제곱에다 2의 x제곱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잖아. x 더하기 x 하면 얼마? 2x. 2의 2x제곱 될 거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2의 x승을 곱하면 얼마 되죠? 우리 너무 덥지 않지? 그치? 추우면 얘기하세요. 꼭 안아줄게. 나도 싫어, 나도. 자, 요놈 2x제곱 곱하면 얼마 돼요? 1. 분자에도 똑같이 2x제곱 곱합니다. 그럼 요놈은 2의 2x제곱이 될 거고, 요놈 역시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지금 얘가 얼마래? 얘가 2분의 1 이래잖아요. 2분의 1 이래잖아.
자, 그러면 분수꼴로 갔다 우리 어떻게 하는 거 많이 배웠었죠? 요렇게 곱하자. 그럼 위에다 곱하면 2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2가 뭐하고 똑같아? 2의 2x제곱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2의 2x제곱 좌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2 우변으로 이항하면 2 곱하기 2의 2x제곱 빼기 2의 2x제곱이면 좌변은 뭐 남아? 2의 2x제곱 남을 거고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나오겠네요. 2의 2x승이 3이면 2의 마이너스 2x승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겠죠? 역수니까. 따라서 요놈 결국 그럼 끝났네요. 계산만 해주면 되죠. 2의 2x제곱이 얼마고? 3이고 빼기 얼마? 3분의 1. 그럼 3분의 8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결국 이거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2의 2x제곱이야. 또는 문제에서 2의 2x제곱에 관한 조건이 주어졌어. 근데 식은 x래. 그럼 우리는 누가 필요해? 2의 x제곱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유형만 좀 기억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 유형은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문제인데 137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37번. 아, 이거 여기 레벨 3 문제가 혹시 있니? 아,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레벨 3 풀어야 되니까 144번으로 볼게요. 144번으로 갑시다.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요 놈이 얼마래요? 2분의 1이랍니다. 이때 a의 2분의 3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x 분의 a의 2분의 1 x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3 x 요 놈의 값을 찾아주세요 그랬네. 아이고 복잡하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볼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마이너스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a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얘기일 거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2분의 3x와 2분의 1x가 지수에 있는 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는 지금 x만 있죠. 이 주어진 조건 x를 이용해서 2분의 3x나 2분의 1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분모 문제에다가 뭐를 곱할까? a의 2분의 1x제곱을 곱하겠습니다. a의 2분의 1x제곱을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하면 그때는 뭐가 나오게 되고 a의 2분의 3x제곱이 나오겠지. 맞아요? 아, 이거 좀 복잡하다. 여러 번 해야 되네. 옌병. 다시요. 자,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좀 전에 했던 거랑 저거랑 비슷하게 그냥 a의 x제곱을 분모 문제에 먼저 곱할게요. a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괜히 한다고 그랬다. 그 계산만 졸라 복잡하네. 자,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그럼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요 놈이 얼마래요? 2분의 1. 그럼 아까 우리 쟤하고 똑같니? 쟤하고 똑같네. a구나 얘는. 그러면 a의 2x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될 거야. 우리 아까 저거하고 똑같잖아. 밑만 다를 뿐이고 똑같잖아요. 그죠? a의 x제곱이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a의 2x제곱이 3입니다. a의 그러면 2분의 1 x제곱은 뭐를 의미할까요? a의 2분의 1 x제곱은 요 지수에다가
어떤 지수를 곱해주면 2분의 1x가 돼요? 2x에다가 어떤 지수를 곱하면 2분의 1x가 되죠?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우변에도 뭐 해주면 돼? 4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a의 2분의 1x제곱은 뭐가 돼요? 3의 4분의 1제곱.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누구를 찾고 싶어? a의 2분의 3x가 지수에 있는 놈 찾고 싶은 거네? 그럼 이것도 a의 2x제곱이 3이니까. 자, 이 정도 암산 되나 볼까? 2x에다가 누구 곱하면 2분의 3x 돼요? 그렇죠? 4분의 3 지수 놔주면 2분의 3x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면 돼? 4분의 3. 그럼 요 놈은 3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주고 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계산을.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뭐가 될 거야? 3의 4분의 3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요 놈은 3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됐어요? 분의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요 놈은 3의 4분의 1제곱 빼기 요 놈은 a의 3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의 4제곱을 곱해 줄게요. 3의 4제곱을 곱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 있는 지수를 정수지수로 3의 4제곱 곱하면 안 되죠? 얼마를 곱하는 게 좋냐? 3의 4분의 1제곱 곱할게요. 똑같이 3의 4분의 1제곱 곱해줍니다. 그냥 산수예요. 귀찮은 산수. 3의 4분의 1제곱 곱하면 얘는 얼마 되고요? 3. 맞죠? 더하기 얘는 얼마 되는 거예요? 1. 3의 4분의 1제곱 곱하면 얘는 뭐 돼요? 그냥 너희들 계산하기도 싫지? 지수끼리 더하니까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3.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나? 확인해보자. 4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맞죠? 루트 3분의 1. 자, 결국 마지막에 요거 정리해주자라는 얘기일 거야. 자, 4분의 1 곱하기 루트 3 빼기 3분의 루트 3. 그럼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산수입니다. 6분의 루트 3. 결국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답 없으면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도 포인트는 결국은 요거 역수꼴 이용해서 여기 놈 1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야. 선생님이 처음에 그냥 한 방에 여기까지 와버릴까 하다가 그냥 헷갈려서 나눠서 한 거예요. 2x 만들고 그 다음에 지수 만들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니야, 얘기 안 할게. 얘기 안 할게요. 자, 이건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자, 145번님 별 100만 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 유형은 무조건 나온다. 100%. 만약에 안 나오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거의 100%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한 해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별로 안 사셨잖아요. 뭐라고? 별로 안 사셨어요. 그게 야, 내가 29살인데 그래도 학원 강사를 20여 년을 해왔으니까 천재였죠? 145번. 자, 실수 XY에 대하여.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수업 아까까지도 멍하고 있었다. 그래도 요것만은 집중해서 보세요. 요것만은 집중해서 보세요.
5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요 놈이 얼마래요? 4. 물론 딱 요 문제라는 게 아니야. 요런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지. 10의 y제곱이 얼마라고 했냐면 16이랍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4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자, 선생님이 일부러 몇 차례 여러분한테 강조했었던 거야. 지금 주어진 문제의 지수는 누구니? x하고 y잖아. x하고 y잖아. 근데 구하라는 놈의 지수를 살펴봤더니 x분의 1과 y분의 2, 물론 분자에 2라는 놈이 있어. 이건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 역수의 꼴로 바뀌어져 있는 거 계산하라고 그랬지. 언제 역수됐었어? 떠올려봐. 언제 역수됐었습니까? 지수가 등호 반대쪽으로 옮겨가면 역수된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5분의 1의 x제곱이 4면 이 x지수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5분의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의 x분의 1제곱이 된다는 뜻일 거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재야, 그럼 요거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은 16의 y분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일 거야. 여기까지 놓으면 이제 y분의 2의 느낌이 와닿을 거라고. 안 와닿아요? 와닿을걸요? y분의 1이 아니라 y분의 1에 16이 뭐니까?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분의 y분의 1제곱, 이게 바로 4의 y분의 2제곱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역수로 옮겨놓고 나면 보인다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지수끼리 어떻게 돼 있니? 지수끼리 더해져 있어. 지수끼리 더해져 있어. 그럼 밑이 같은 두 놈을 뭐 하란 얘기야? 얘네 둘을 어떻게 해주면 지수가 더해집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면 돼. 좌변끼리 곱하면 얼마 되고요? 2. 우변은요, 4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은 나왔죠? 문제에서 이거 구하랬으니까 얼마야? 2. 답이 2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더 많이 나와. 얼마라고 해주면 될까요? 2분의 1. 그쵸? 2분의 1 되는 거죠. 4의 2분의 1제곱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수에 있는 놈들끼리 합이니까 곱하기 이용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또 변형.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어떡하라는 얘기일까? 나누라는 얘기겠죠. 그지?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볼까? 네, 149번 볼게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149번, 이게 레벨 1인데, 그래도 워낙 중요해서. 149번, 두 실수 x, y에 대하여 3의 x제곱이 5의 y제곱과 같고 그놈이 225랍니다. 이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자, 우리 역시 또 오히려 얘는 보세요. 얘는 지수 부분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데 요 놈은 지수가 아니라 요 놈만 딱 하라고 그랬으니까 금방 눈에 안 띌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x하고 y라는 놈은 어디에 있는 놈이야? 지수에 있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놈도 뭐에 관한 문제다? 지수 법칙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고, 지수가 또 여긴 xy인데 여긴 x분의 1, y분의 1이야. 역수꼴이라는 얘기네. 그럼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주세요겠죠? 그러면 3의 x제곱 5의 y제곱 225. 이거 어떻게 넘기지? 따로따로 써주면 되죠. 3의 x제곱이 225. 그러면 3은 뭐가 되는 거야? 225의 x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5의 y제곱이 225가 되는 거니까 그럼 5는 225의 y분의 1제곱. 어떡하랬니? 더하랬네? 그럼 양변 곱해 줍시다. 그럼 좌변 15는 225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25는 15의 몇 제곱이니까? 15의 제곱이니까 요 놈은 15의 제곱 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 x분의 2배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얼마 되면 돼요? 1이 되면 된다는 뜻이겠죠? 15의 1제곱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제는 빠지지 말고 다 풀어보셔야 여러분들 꼭 알겠죠? 이 유형은 시험 문제 아마 꼭 나올 거예요. 꼭. 또 나와, 뒤에. 157번.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조금 발전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좀 전에 했던 것과 유사한데, 조금 발전된 형태의. 자, 157번. 비슷한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실수, 발음이 쉐냐? 쉐 실수, xy, z에 대하여. 앞에 문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2의 x제곱은 5의 y제곱과 같고 10의 z제곱과 같답니다. 그랬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0. 자, 볼게요. 앞에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차이점이 뭘까? 이 문제하고 이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 그쵸. 주어진 상수값이 없죠. 문자가 3개예요. 이런 얘기하면 때리려고 그랬는데. 주어진 상수값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결국 지수법칙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밑이 같은 것끼리 곱셈이냐 나눗셈이냐 이 얘기였는데 밑으로 할 만한 놈이 없잖아.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 그랬어. 보통 이런 문제 같다 그러는데 뭔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뭐요? 임의대로 우리가 어떤 상수값을 주는 거죠. 우리 함수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었고요. 그죠?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임의로 우리가 상수를 놓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2가 뭐가 된다는 얘기고 k의 x분의 1제곱 5가 k의 y분의 1제곱 12 k의 z분의 1제곱인데 보셔요.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해져 있고 z분의 1은 빼져 있으니까 얘네 두 개는 뭐하고 곱하고 얘는 뭐하라 나눠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이해돼?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하면 얼마? 10. 10으로 나누면 얼마? 1이네요. 그놈이 결국은 k의 x분의 1을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니까 1이 되려면 지수가 얼마여야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레벨 3가 있네요. 레벨 3가 두 개가 있네. 여러분들은 고난도를 하기를 바라겠죠? 네, 고난도를 한번 해 봅시다. 여기 잘하면 1교시에 다 끝나겠는데. 로그를 좀 진도를 나가야 되나? 로그 소개 정도는 좀 할게요.
165번 봅니다. 세 양수 ABC. 자, ABC가 모두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세 양수의 ABC에 대하여 2의 A제곱이 3의 B제곱 6의 C제곱과 같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 자, 일단은 보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건 역시 주어진 상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떡할까? K라고 역시 놓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부터 결정할게요. 2는 K의 A분의 1제곱, 3은 K의 B분의 1제곱, 6은 K의 C분의 1제곱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보기 보자. 기억. BC분의 B 마이너스 C. 아, 이거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습니까? BC분의 B 마이너스 C. 물론 보기에선 얘가 A분의 1과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죠? 우리 똑똑한 경두가 한번 BC분의 B 마이너스 C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 당연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지수를 갖고 무언가 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놈도 여기 있는 지수 갖고 무언가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 아닐까? 그건 뭐예요? B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 의미하는 거죠. 자, 통분해보세요. BC분의. 아, 거꾸로 됐다. 옌병. Sorry. 아, 그죠. 알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네요.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니까 뭐 하라는 얘기일까? 얘 나누기 얘 주자는 얘기겠죠? 아니, 얘 나누기 얘 하면 좌변은 2고 그놈이 K의 뭐가 돼요? C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2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K의 A분의 1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A분의 1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 니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마이너스 C분의 1. 자, 이제 두어 문제 풀어봤으니까 암산하자. 더하기니까 곱하라는 얘기고 빼기니까 나누라는 얘기죠. 요거 두 개 곱하면 6. 6으로 나누면 1. 그럼 지수는 얼마 돼야 돼? 0. 그럼 이 값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0이란 얘기죠. 혹시 또 금방 안 될까봐 천천히 해볼게. 얘네 두 개 곱해봅니다. 얘네 두 개는 곱하고 얘는 나눌 거야. 곱하고 나누면 얼마? 1이고요. 우변은 K의 A분의 1 곱한 거는 더하고 나누는 건 빼주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니은도 맞나요? 맞습니다. 디귿. A 플러스 B분의 AB. 자, 아까 한번 힌트가, 보기 기억이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 디귿은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 경민아, 이거 디귿은 뭐인 것 같아?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B분의 AB가 아니라 요 놈의 역수인 A, B분의 A 플러스 B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쵸? 요 놈은 뭐가 돼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거 우리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요 놈의 역수라는 거네. 맞잖아.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요거부터 챙겨보면 뭐니? 얘와 얘 두 개 곱한 거니까 6은 K의 얼마란 얘기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 놈이 결국은 K의 A, B분의 A 플러스 B란 얘기고 다시 이 지수에 역수가 필요한 거니까 어떡하자는 얘기야? 요 놈을 다시 등호에 반대쪽으로 넘겨주자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6에
A 플러스 B분의 A B제곱, 요 놈이 뭐가 된다는 뜻? K가 된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6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요 놈도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주면 6의 몇 제곱이? C제곱이 K가 될 테니까 얘와 얘가 같으려면 결국 이 값이 누구와 같다? C와 같다. 따라서 디귿도 맞네요.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자, 실제로 지수법칙에 활용해가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3줄이 넘어가요. 이제 국어가 안 되죠. 국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여러분 뒤까지 넘겨보면, 우와. 그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 더 길어요. 그죠?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166번.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활용 문제가 절대로 안 빠질 거고요. 여러분 내신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166번부터 봅니다. 어떤 방사능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다. 이 방사능 물질의 처음 양을 M0. 자, 처음의 양이 M0.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할 때 MT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 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다 필요 없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요것만 있으면 될 거란 얘기야. MT가 M0의 A의 마이너스 T제곱.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A는 양수여야 된답니다. 각각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T년 후의 양. M0가 뭐라고요? 처음의 양. 그리고 A가 줄어드는 비율.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처음 양이 80이래. 처음 양을 우리 뭐라고 놓자고 그랬어? M0니까 처음 양이 얼마인? 80인 이 물질의 10년 후의 양. 10년 후의 양이니까 T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고 10이 된다는 뜻이고 10년 후의 양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M10. 10년 후의 양 M12. 처음 양의 2분의 1. 처음 양 누구? M0. 80의 2분의 1. 그럼 얼마? 40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됐을 때 30년 후에 양을 구하래요. M30. 자, 그럼 봐봐. M30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M0 얼마? 8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0제곱 이렇게 구하자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결국 누구란 얘기야? A라는 얘기죠. 뭐를 이용해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30년 후의 양 얼마가? 10년 후의 양 40이 처음의 양 80에 A의 마이너스 10제곱이랍니다. A의 마이너스 10제곱. 그러면 양변 80으로 나눠주면 A의 마이너스 10제곱이 얼마더라? 2분의 1이더라. 물론 A를 넘겨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이라고 해줘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죠. 왜? A의 마이너스 30제곱만 우리는 찾으면 되니까 요 놈을 A의 마이너스 10제곱에 세제곱으로 계산하면 될 테니까. A의 마이너스 10제곱을 이미 2분의 1로 계산했다면 결국 우리는 80 곱하기 2분의 1에 세제곱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이면 8분의 1이니까 얼마?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과 여기서 말하는 각각의 첨자들이 의미하는 것만 알면 국어에서 그것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문제들은. 결국엔.
그랬더니 요 조건을 이용했더니 M 10년 후의 양 40은 8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0이 되고, 따라서 A의 마이너스 10제곱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2분의 1만 넣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 나왔다고 말로 나와 있는 문제가 오히려 그래서 더 쉬운 거야. 쉬운 거야. 173번 한번 봅시다. 자, 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형 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B는 2의 X제곱 더하기 R제곱의 2분의 3제곱분의 KIR제곱. 이제 일단 쭉 읽어볼게요.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R1인 도선의 수직거리 X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1, 반지름이 3R1인 도형에서 3X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B2라고 하자. B1분의 B2의 값은. 자, 다시요. 열심히 읽었는데 뭐를 읽었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 문제에서 봤더니 식을 먼저 볼 겁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B는 2배의 X제곱 더하기 R제곱의 2분의 3제곱의 KIR의 제곱이랍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요 R이 바로 뭐였어? 반지름. X가 뭐였어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수직거리. I가 바로 뭐래요? 전류. B가 뭐래요? 자기장인가요? 자기장.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하되, 전류의 세기는 상수란 얘기야. 변하지 않아요. 상수. 변하지 않을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R1이래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1이라고 그랬으니까 R 자리에 R1 쓰란 얘기야. 이렇게 생겨 먹었고, 수직거리가 얼마래요? X1.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나머지 식도 다 써볼까요? 요 놈이 K, I, R1의 제곱. 요 놈이 뭐래요? B1. B2는요, B2는 반지름의 길이가 3R1이고, 중심에서의 수직거리는 3X1이래. 그럼 2의, 이거 제곱이죠? 2의 3X1의 제곱 더하기 3R1의 제곱의 2분의 3. K의 I, 요거는 3R1의 제곱. 요게 B2랍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B1분의 B2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B1분의 B2. B1분의 B2. 근데 이렇게 쓴 거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B2분의 B1 구해서 우리 역수 구해버리면 되죠? 그럼 그대로 뭐야? 얘분의 얘 하라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물론 얘분의 얘야.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그래서 역수만 해주면 돼.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지만 우리 그냥 분모 분자로 놓고 일단 풀게요. 그럼 똑같은 상수는 약분 당연히 되겠죠? I도 약분 될 겁니다. E도 약분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결국 잘 보세요. 결국 분모 분자 분모 분자야. 분모 분자 분모 분자면 우리 곱할 때 번분수 계산 여러분 다 할 줄 알잖아요. 약분됐고 요거 곱해서 분모, 요거 곱해서 분자. 요거 두 개 곱하면
3R1의 제곱 곱하기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의 2분의 3제곱 분의 요거 두 개 곱한 거 R1 제곱 곱하기 (3x1의) 제곱 더하기 3r1의 제곱의 2분의 3제곱. 요것만 계산합시다. 요거 얼마예요? 9r1의 제곱이니까 r1 제곱도 또 약분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야. 3 요거 r1 제곱은 약분됐습니다. 9만 남았어요. 9분의 1 곱하기 여기도 2분의 3제곱 여기도 2분의 3제곱이 있으니까 전체의 자, 분모 분자 각각 2분의 3제곱은 전체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래 놓고 분모에는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 분자에는 3x1의 제곱 더하기 9 계산할게요. 9r1 제곱. 여기 똑같이 9 곱해져 있어. 9 밖으로 빼내줄 수 있나요? 빼내줄 수 있는데 뭐 곱해서 빼줘야 돼? 2분의 3제곱해서 빼줘야 돼. 2분의 3제곱해서 빼줘야 되니까 아이고 계산만 복잡하네. 일로 갈게요. 9분의 9의 2분의 3제곱 9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 분의 여기도 뭐 남아요? x1 제곱 더하기 r1 제곱에 얼마? 2분의 3제곱. 근데 어차피 얘는 얼마? 부호 문제 똑같잖아 이제. 그럼 얼마예요? 1이죠? 지수해봤자 1이죠? 그럼 결국은 9분의 9의 2분의 3제곱이니까 9의 2분의 1제곱.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란 얘기네요. 아우 힘들다. 근데 이거 우리가 문제 편하게 하려고 분모 문제 바꿔놓고 아까 풀었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겠네. 자, 지수 복잡한 계산들 연습해 봤고요. 사실은 173번은 여러분 봐도 저게 뭔 소린가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써가면서 계산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하자. 쌤이 로그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할 테니까 거기까지 진도 나가고 2교시에는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한 거 지수 문제 풀면서 진도 질문하면서 그렇게 2교시는 오늘은 진행할게요. 일단 로그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첫 시간 쌤이 수업을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요 얘기부터 먼저 하자. 자, 지수와 로그는 사실은 형제입니다. 형제. 같은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지수와 로그가 탄생한 배경은 뭐라고요? 아주 작은 수 또는 아주 큰 수의 계산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지수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2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2의 몇 제곱이 8이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죠. 얼마? 3.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2의 몇 제곱을 하면 5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어떻게 찾을래? 이런 표현을 찾는 게 바로 2를 몇 제곱해서 5가 됩니까? 이거를 찾고 싶어서 요 지수에다가 쓸 수 있는 거를 찾아본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로그라고. 그래서
자, 요렇게 바로 가면 이제 좀 너무 앞질러 가는 거니까 로그라는 게 무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수보다는 로그의 표현법이 먼저 나왔다고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의 이제 설명의 편의상 우리는 지수를 먼저 배우잖아.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을 맨 처음 배우니까 지수를 이용해서 로그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볼게요. 아까 우리 지수에서 계속 했었던 거야. A가 0보다는 크고 1은 아닐 때, 이때 A를 X제곱 했더니 N이라는 놈이 나왔어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이 X, 지수에 뭘 쓰고 싶냐라는 얘기죠. 지수에 뭘 쓰고 싶냐? 이 X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수로 표현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듭제곱일 때 요 X를 당연히 우리는 지수라고 하고 요 놈을 뭐라고 해요? 밑이라고 부르죠. 밑이라고 부르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 지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가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은요, 바뀌면 안 돼요. 밑은 죽을 때까지 밑이야. 끝까지 밑이야. 그럼 어떡하냐면 이때 X라는 놈을 로그라는 거를 이용해 나타내 줄 거고, 이 지수의 밑이 로그에서도 뭘로 가요?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의 자리를 바꿔서 요 자리에 뭘 써주면? n을 써주면 이게 바로 x 자리에 들어갈 놈이더란 얘기야. 이렇게 로그의 표현을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로그의 밑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n, 요 값을 로그의 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진수라고 이야기해 줘요. 자, 그런데 봐봐. 우리는 처음 지수에서 얘가 양수고 얘가 1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1이 아니면 얘는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네? 그럼 양수의 거듭제곱은 그 결과도 항상 뭐겠어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그 결과도 양수겠지. 맞니? 따라서 이렇게 로그로 표현할 때 밑 n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로그라는 건 이 지수 표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과 같은 의미인 거겠지, 결국에는. 따라서 이 로그의 밑 a는 0보다 커야 되고 뭐는 아니어야 돼요? 1은 아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로그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일단 이게 만족돼야 로그는 정의가 됩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는데 별거 없어. 자, a의 x제곱이 n이야. 우리는 요 놈을 로그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x라는 놈이 로그 a의, 자, 요 놈이 그대로 밑으로 가고요. n 요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 지수에서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어야 되는 것처럼 요 로그에서도 밑 a는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n을 뭐라고 부른다고? 진수도 역시 뭐가 되더라? 양수가 되더라. 이게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로그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요 자리에 들어갈 게 누군지 나는 찾고 싶어. 그럼 이제 찾을 수 있죠. 이 x라는 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로그 2의 5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읽을 땐 이렇게 읽어줍니다. 로그 2의 5. 이렇게 읽어줄 거야. LOG. LOG는 로가리즘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책에도 아마 있을 거야. 있지. 그런 말이 써있지. 그렇답니다. 17세기인가?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얘기는 없니?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요게 바로 로그더라. 그럼 봐봐.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로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요것만 얘기할게. 봐봐. 로그 A의 X제곱이라는 놈이 있어요. Y는 로그 A의 X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요 두 놈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 자, 만약에 얘를요, 로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로그 표현으로 바꿔봐. 어떻게 돼요?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좀 전에 배웠잖아. 로그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하고 얘 차이점 뭐예요? XY 자리가 바뀌었지? 자, 요놈이 함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를 지수함수, 얘를 로그함수라고 부르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뭐가 바뀌어 있는 거야? XY가 바뀌어 있죠?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역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얼핏 이야기하고요. 네, 1교시 종료하겠습니다.